짜이나?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러시아 파워리프팅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보리스 셰이코 선생님이에요. 이전에는 러시아 역도 코치도 하셨었죠. 왜 뜬금없이 사람 소개를 하고 있느냐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파워리프팅 프로그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든요. 이번에 제 첫 번째 공식 시합을 준비하는 데 사용했던, 그리고 제 첫 번째 퍼블릭 프로그램인 셰이코 프로그램이 바로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애초에 프로그램의 이름 자체도 보리스 셰이코라는 이름에서 따온 거니까요. 그러니까 셰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함께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스트렝스 훈련을 해보셨거나 파워리프팅을 즐기는 분들이시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해보셨을 법한 불가리안이나 웬들러, 매드카우 같은 프로그램들이야 원체 정보도 많고 변형까지 시켜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셰이코는 어떨까요? 셰이코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나 리뷰 같은 건 진짜 전혀 없고 레인보우 식스라는 게임의 선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파워리프팅에 관한 셰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정보가 없다는 거죠. 정말 아예 없어요. 이건 유튜브 한정이지 구글로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는 정보들이 정말 아주 조금이긴 하지만 있긴 해요. 어쨌든 프로그램의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낮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파워리프팅을 다루는 채널로서, 그리고 셰이코 프로그램을 한번 정주행한 입장으로서 파워리프팅을 즐기시는, 그리고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하시려는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의 선택지를 넓히고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셰이코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참 괜찮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도 했대서 그런 것도 있어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왜 그 많고 많은 유명한 프로그램들을 전부 제쳐두고 하필 정보도 없고 사람들이 쓰지도 않는 셰이코 프로그램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제가 남들 다 하는 거 따라하는 건 선호하지 않는다고 했었죠.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였으니까 넘어가고, 사실 시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 몇 가지 조건을 두고 있었어요. 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 3월 전까지만 해도 로우바를 정말 못했었거든요. 그냥 자세 자체가 안 잡혀져 있었고, 벤치프레스도 터치앤고를 메인으로 밀다 보니까 정지 벤치에 대한 감이 부족했고, 스트랩 없이 데드리프트를 한 게 19년도 12월 트레인2루 윈터 쇼다운 때 이후로는 없었거든요. 수행 능력이야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시합을 위한 안정적인 리프팅이 구축이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게 정말 많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세운 조건들이 무엇이었느냐면, 일단 세트당 반복 횟수가 적어야 했어요.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5회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자세적인 부분보다는 수행 능력적인 부분에 비중이 좀 더 가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느껴서 메인 세트의 반복 횟수는 3회 이하여야 했어요. 짧게 끊어가면서 자세를 계속 체크할 수 있게요. 두 번째로는 메인 리프팅이 되는 스쿼트와 벤치프레스, 그리고 데드리프트의 볼륨 비중이 높아야 했어요. 제가 앞서서 안정적인 리프팅 자세의 구축이 덜 돼 있었다고 했죠.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해보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또 없거든요. 시합을 준비하면서 PR을 갱신하고 기록을 더 높이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애초에 59kg라는 체급에 진 PR이 550이 넘어가는데 충분히 올려놓을 만큼 올려놨으니까 괜한 중량 욕심은 부릴 필요도 없었고, 첫 번째 공식 시합이기도 한 만큼 공격적인 증량보다는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자는 게 더 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간적인 부분인데 3월부터 5월까지 총 9주라는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이러한 조건들을 세워놓고 프로그램을 찾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셰이코가 남게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셰이코 프로그램을 선택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조건으로 프로그램을 찾고 계신다면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참, 원체 국내에서는 셰이코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파일도 해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해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고요. 일단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도 첨부를 해놓긴 할 텐데, 그냥 들어가시려면 먼저 구글에 들어가셔서 리프트 볼트를 검색하시면 맨 위에 뜨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접속하시면 돼요. 자, 이제 리프트 볼트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꼭 셰이코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거의 모든 퍼블릭 스트렝스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아주 괜찮은 사이트예요. 어쨌든 지금은 셰이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이니까 셰이코 프로그램을 찾아볼 거고요. 검색란에 셰이코를 입력하시면
클릭하시면 맨 위에 쉐이코 프로그램 시트 및 템플릿이라는 검색 결과가 바로 뜨는데 이걸 클릭하시고요. 이제 이 페이지에서 쉐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퍼블릭 엑셀 시트를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같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쉐이코 골드 앱에 대한 건데 저거넛 AI처럼 쉐이코가 아예 앱을 만들어서 보다 편리하고 상당히 자세하게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있어요. 대신 그런 만큼 결제를 따로 해줘야 하고요. 관심 있으시다면 다운로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리프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리프터의 수준을 나누는 건데요. 좌측의 클래스의 기준에 따라서 권장되는 프로그램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테이블은 우크라이나의 무장비 카테고리 기준 차트표고 완전 최신 버전은 아니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별 상관이 없긴 해요. 위쪽의 테이블이 남성 기준, 아래쪽 테이블이 여성 기준이고요. 장비 카테고리 기준표도 따로 있긴 하지만 뭐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무장비 룰을 기준으로 파워리프팅을 즐기고 계시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아래에는 쉐이코 프로그램 리뷰들인데 전부 영어라서 굳이 챙겨보실 필요는 없고 영어가 되신다면 참고하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다음은 몇 가지 질문사항들에 대한 건데 먼저 비기너, 인터미디에이트, 어드밴스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죠. 클래시피케이션 차트에서 클래스 3 이하라면 비기너를, 클래스 1 이하라면 인터미디에이트를, 그리고 CMS 위로는 어드밴스드를 권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좀 느슨해서 아마 웬만큼 리프팅을 하시는 분이라 중량을 좀 다룬다 싶으시다면 거의 어드밴스드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아래를 보면 스몰, 미디움, 라지 로드 중 뭘 골라야 하나요? 에 대한 건데 체중이 80kg 이하라면 라지 로드를, 110kg 이하라면 미디움 로드를, 110kg 이상의 헤비급이시라면 스몰 로드를 사용하라고 나와 있어요.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볼륨이 더 필요한 경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나머지 짜잘한 건 넘어가도록 하고 이제 프로그램 엑셀 시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 어떻게 다운로드를 받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건 미리 보기고 미리 보기 창의 왼쪽 윗부분에 나와 있는 요 링크 있죠?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엑셀 파일이 열리는데 보기 전용이라고 나와 있죠? 이 상태로는 파일을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좌측 상단의 파일 탭에 들어가서 사본 만들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파일이 내 구글 드라이브에 복사가 되거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사본이 만들어져서 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이 복사가 돼요. 이제 여기서 파일을 수정하면서 본인에게 맞게 수치를 입력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아예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 가끔 수식이 꼬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까 그냥 드라이브에다 두고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여러가지 종류가 있긴 하지만 일단 제가 사용했던 어드밴스드 라지 로드를 가지고 왔고요. 시트가 여러 개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프랩 사이클과 컴프 사이클로 나뉘어져 있죠. 이걸 순서대로 전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프랩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돌리고 그 이후에 시합 준비 사이클인 컴프 사이클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프랩 사이클마다의 기간과 그 구성 그리고 종목 간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입맛에 맞게끔 고르시면 되겠고요. 뒤쪽 시트를 보시면 사이클별로, 종목별로, 그리고 주차별로 강도와 볼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스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실 때 책정할 강도와 볼륨에 대해서 이 표를 참고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의 구성 자체는 초급자든 숙련자든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수준 차이에서 오는 프로그램의 구성의 다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먼저 쉐이코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훈련 세션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스쿼트, 벤치, 스쿼트, 데드, 벤치, 데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훈련 자체도 메인 리프팅의 거의 대부분의 비중이 가 있죠. 보조 운동은 상당히 적고요. 이렇게 구성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데 비해서 세트 수가 굉장히 많지만 그만큼 반복 횟수가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게 초반부라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구성이에요. 다루는 중량 또한 블락풀 같은 종목이 아닌 이상 높아봤자 80% 선이고요. 자, 그럼 적은 반복 횟수, 많은 세트, 그리고 높지 않은 퍼센트가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다른 것보다도 자세를 가다듬기에 상당히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70에서 80% 정도의 훈련 중량에 두세 개 정도의 반복 횟수는 내 컨디션이 정말 최악의 최악이 아닌 이상 실패할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퍼센트가 높지 않은 만큼 부과되는 근신경계의 피로도 또한 많지 않고요. 볼륨 양이 좀 있다고 해도 주 4회 운동이기 때문에 회복도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그리고 세트 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립을 바꿔볼 수도 있고 스탠스를 바꿔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시선이나 뭐 다른 디테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해보고 싶은 자세를, 내가 고치고 싶은 것들을 모두 해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해도 어차피 세트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굳이 자세 연습을 본 훈련에서 따로 빼서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세트가 많다 보니까 이걸 여러 각도에서 촬영을 할 수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방금 촬영한 각도에서는 볼 수 없는 오류를 다른 각도에서 찾아낸다든지 하면서 셀프 피드백을 하기에도 참 괜찮아요. 당장 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까요. 특히 제가 로우바를 못한다고 계속 찡찡거렸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안정화가 됐죠. 거의 하이바나 다름없는 좁은 스탠스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찾아낸 거니까요. 제가 자세를 잡는다는 것에 포커스를 뒀는데 그런 만큼 쉐이코 프로그램은 내가 이 프로그램을 소화해내겠다 라는 식의 접근보다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만의 안정적인 리프팅 자세를 구축하겠다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고반복에서도 자세를 보려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적으로 느꼈을 땐 반복 횟수가 5회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자세적인 부분보다는 수행 능력적인 부분으로 좀 더 치우치게 되는 성향이 있게 되더라고요. 우선시 되는 게 좀 달라지는 거죠. 안정화된 폼을 구축한다는 게 하루 이틀 만에 뚝딱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쉐이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낀 건 훈련 세션마다 정말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체감이 될 정도로 자세적인 개선이 꾸준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프로그램 그 자체 이외에도 제가 추가적으로 시행해준 보조, 보강 운동까지 포함이 되겠지만 확실한 건 오프너를 재는 시합 전 마지막 훈련일까지도 조금씩 지속적으로 폼이 개선되어 나갔다는 거죠. 제 훈련 영상들만 훑어봐도 시합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자세가 안정화돼가는 걸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이렇게 자세적인 부분을 가다듬기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무조건적으로 따라붙는 단점이 있는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말 길어진다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타이머로 재면서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이상 최소한 2-3시간은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운동을 좀 널널하게 하는 편인데 당일 부과되는 훈련 양이 좀 된다? 그러면 4-5시간까지도 갈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트 수를 전부 촬영을 하시고 다각도로 촬영을 하시려고 한다면 번거로워지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그만큼 영상 용량이 많아진다는 것도 있긴 해요. 요새 카메라가 좋아져서 고화질로 촬영을 하신다면 더 그렇겠고요. 제가 4K로 촬영을 하는데 쉐이코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하루 평균 10기가 정도의 운동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좀 애매하시다면 그리고 업로드를 하실 목적이 아니시라면 굳이 고화질로는 촬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메인 리프팅 종목의 거의 대부분의 비율이 할애가 돼 있다 보니까 보조 운동의 비중이 상당히 적은데 이걸 곧이곧대로 따라가는 건 정말로 권장하지 않아요. 제시되어 있는 보조 종목들이 나쁘단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적다는 거예요. 불균형이 있다거나 특히 약한 부위가 있다거나 종목을 편식하고 있으시다면 그만큼 따로 보완을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프로그램에 없다고 해서 그냥 건너뛰게 돼버리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처음에야 괜찮다고 할지 몰라도 나중에 가면 분명히 신호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필수적으로 해주고 있는 보조 운동이라든지 약점 부위 보완 종목이라든지 하는 건 추가적으로 해주셔도 무방해요. 아니지, 무방한 정도가 아니라 더 해주시는 걸 저는 오히려 권장해 드리고요. 그런데 이건 쉐이코 프로그램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퍼블릭 프로그램에도 적용이 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높지 않은 퍼센트만을 다룸으로 인해서 생기는 단점도 있어요. 원체 고중량을 다루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90% 이상의 100%에 가까운 고중량의 리프팅을 수행하게 됐을 때 해당 중량이 그간 내가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않았던 중량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세가 깨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이건 조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시합을 준비할 때 마지막 훈련일 시합이 있는 주 수요일에 오프너를 측정했었잖아요. 원래는 없었거든요. 아무리 적당한 중량으로 하여금 자세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원RM에 가까운 중량을 리프팅하게 되면 이게 또 달라지거든요. 당연히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두 번씩은 고중량을 건드리면서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놓는 게 좋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쉐이코 프로그램은 시합 직전이나 원RM 갱신을 위한 증량용으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시합 직전의 사이클로 사용하기보다는 아직 한참 여유가 있을 때 최소한 한 사이클 이상의 여유를 두고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할 거예요. 쉐이코로 자세적인 부분을 사전 작업해 놓는 거죠. 그런데 이건 약간 얘기가 다를 수도 있는 게 제가 사용한 게 퍼블릭 프로그램이잖아요. 퍼블릭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돈을 주고 결제를 해야 하는 쉐이코 골드 앱을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저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시중에 배포되어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리뷰를 하는 거니까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시라면 중간중간에 오프너 정도 90% 정도의 중량은 한두 번씩 추가해 주시면서 조정을 하는 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원체 오랫동안 개인화 프로그램을 끌고 오기도 했고 이번에 쉐이코 프로그램을 정주행하면서 그 경험치도 쌓였으니까 이제 프로그램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제가 변형을 시킬 수도 있겠죠. 쉐이코 프로그램의 앤트맨 버전을 기대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적은 반복 횟수에 많은 세트 수, 적당한 중량, 그리고 스쿼트, 벤치 프레스
베이스 데드리프트에 몰빵된 볼륨으로 하여금 자세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주 4회 훈련으로 회복 시간이 충분하고 피로도가 높지 않다는 장점이 있지만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90% 이상의 고중량을 다루지 못하게 하는 만큼 쉐이코 프로그램을 통한 내 기존 PR의 갱신은 어렵겠다는 정도가 되겠네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모든 분들에게 부담 없이 권장해 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러시아 파워리프팅의 대부라고 소개를 하긴 했는데 원체 지금의 파워리프팅 트렌드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도 하고 최근의 성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부족한 게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한 번쯤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거. 자, 여기까지 쉐이코 프로그램에 대한 리뷰였어요. 혹시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놔주세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쉐이코 프로그램 단점도 있긴 하지만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에요. 다시 한번 한 줄 요약을 하자면 운동 시간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시고 자신의 리프팅 자세를 구축하고 싶으신 분에게 권장해 드린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도 찾아뵐게요. 그럼 엔바